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는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삶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감각, 이 막막함, 이 무력감. 오늘 우리는 그 감각과 함께 앉아 아주 오래된 한 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왜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는지, 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평생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시간의 여정을 이끌어갈 나침반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은 예감.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허탈감.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고립감. 이 감각들이 쌓이면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더 열심히 하려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것. 하지만 융은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방향 모두 내면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결국 당신에게 운명으로 닥쳐온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풀어보면 매우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들, 인정하기 싫어서 억누르는 감정들, 보기 싫어서 덮어두는 내 안의 그림자들. 이것들이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나쁜 관계,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 이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의 무언가가 외부의 현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자, 여기서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영어로는 섀도우.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억압해온 자신의 일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아이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분노, 욕망, 이기심, 반항심 같은 감정들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 부모님이 실망하거나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친구들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은 의식의 영역 밖으로 밀려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 느끼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다가 스스로를 소진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화가 폭발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과도하게 불쾌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거짓말이 싫은 것인데 그게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의 이기심이 싫은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행동이 우리 내면에 억압된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설명됩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 운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융은 내부를 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가 외면해온 어떤 그림자가 지금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좋은 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 불편한 면, 인정하기 싫은 면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융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칼 융은 1875년 스위스의 작은 마을 캐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복잡한 심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따뜻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났다고 융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이 경험이 어린 융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 이것이 훗날 그의 심리학의 근간이 됩니다. 융은 처음에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할 만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융은 점점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성적 욕망으로 설명했지만 융은 인간의 심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이 결별이 융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적 스승을 잃은 것이기도 했고 심리학계에서의 지위를 잃은 것이기도 했으며 가장 가까운 동료를 잃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융은 극심한 내면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의 6년에 걸쳐 융은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만큼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환각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억압하고 없는 척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그 어둠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환각들을 기록하고 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꿈들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붉은 책입니다. 융이 이 시기에 쓴 방대한 내면 탐구의 기록. 그리고 이 어둠 속 여정이 끝났을 때 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더 깊어진 사람, 더 지혜로워진 사람, 더 완전해진 사람. 그가 어둠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오히려 그를 더 밝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종종 어둠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보통 어떻게 대하나요? 빠르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서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을 하며 그 감각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외면된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더 강한 힘으로 나중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이 오고 갑작스러운 분노가 폭발하고 만성적인 불안이 따라다닙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내면의 어둠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모든 면을,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그림자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생각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마주하기 싫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가장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면해야 할 어둠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 승진이 안 된다면 보통 우리는 상사 탓, 회사 탓, 운 탓을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보지 못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안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 혹은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와 대화를 한다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도는 것,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내면의 목소리들과의 대화입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 상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글로 써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써보는 것. 이것이 어둠을 직면하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면의 어두운 면을 없애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니 없애야 하고, 두려움은 약함이니 극복해야 하고, 슬픔은 쓸모없으니 빨리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그 에너지 자체는 중립입니다. 분노는 억압되면 파괴적이 되지만 통합되면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두려움은 외면하면 마비를 일으키지만 직면하면 더 깊은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슬픔은 억누르면 만성 우울이 되지만 충분히 느끼면 깊은 공감 능력이 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찾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하는 그림자 통합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이 개인이 살아오면서 억압한 것들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심층의 무의식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원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트릭스터 등 이 원형들은 인류의 모든 신화, 종교, 예술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입니다. 이것이 왜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형들과 단절될 때 삶은 방향을 잃는다고. 예를 들어 내면의 영웅 원형과 단절된 사람은 도전 앞에서 계속 물러서게 됩니다. 내면의 현자 원형과 단절된 사람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혼란을 겪습니다. 내면의 양육자 원형과 단절된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소진됩니다. 이 원형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삶이 다시 방향을 찾는 방법이라고 융은 말합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꿈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꿈속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면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리 단편적이고 이상한 꿈이라도 그냥 기록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 안에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꿈 기록이 어렵다면 자신이 이야기에서 가장 끌리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 당신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이야기의 유형. 이것들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원형을 반영합니다. 그 캐릭터에게 끌리는 이유가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겠어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안정적인 가족.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아내가 기대하는 남편.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회의실에서,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억눌렀습니다. 임원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고 결국 그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융의 방식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은 밥벌이가 안 된다며 금지했다고. 그때부터 그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묻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 묻어버린 꿈이 지금 눈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 철없이 꾸던 꿈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상담사의 권유로 매일 밤 30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잡는 붓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나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그대로, 집도 그대로, 수입도 그대로.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그림 그리는 자아, 그 창조적인 자신의 일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림자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일부를 깨우는 것, 이것이 인생이 다시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묻어버린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 좋아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숨겨온 것,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한 것,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되지 못한 것이 당신의 질병이 된다. 이 말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당신이 되지 못한 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당신의 치유가 된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묻어버린 부분에게 작은 숨구멍 하나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융은 이 단어를 빌려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공식적인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부모님 앞에서의 나, SNS 속의 나. 이 페르소나들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입니다. 가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자신이 가면인지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한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언제나 밝은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항상 강한 나가 진짜 나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잃으면, 혹은 더 이상 밝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면, 혹은 더 이상 강한 척을 못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혼란이 바로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페르소나와 자아를 분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유능하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때로 밝게 행동하지만 어두운 날도 있는 것이 진짜 나다. 나는 대부분 강하지만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진짜 나다. 이 다양한 면들이 모두 나라는 것을 아는 것. 어떤 하나의 역할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는 것. 이것이 페르소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있을 때 인생이 뜻대로 안 되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나는 나고, 관계가 무너져도 나는 나며, 계획이 틀어져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이 안정감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웃는다.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녀는 이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이것이 그녀의 페르소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데 혼자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웃고 있는데 혼자가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그림자였습니다. 항상 밝아야 한다는 압박이 어두운 감정들을 모두 그림자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 두려움, 외로움, 분노. 이 감정들이 밖에서는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치유된 방법은 밝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날에는 어둡다고 말하는 것. 힘든 날에는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슬플 때는 슬프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두운 감정들을 허용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허용하지 않으면 빛도 진짜로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융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동시성 혹은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의미 있어 보이는 일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펼친 책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났는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인생의 방향을 잃어 방황하고 있을 때 뜻밖의 기회가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무의식과 외부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무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내면의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내면의 작업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의미 있는 일치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면을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내면이 정렬되기 시작할 때 외부도 그에 맞게 정렬되기 시작한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과 노력이 내면의 작업 없이 이루어질 때는 표면만 바꾸는 것이 됩니다.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융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융은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아 이고와 다릅니다. 자아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것, 의식적인 나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페르소나와 진짜 얼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나입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바로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알고 통합하여 온전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도 나이고 어둠도 나이며 강함도 나이고 약함도 나이며 성공도 나이고 실패도 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느 하나를 잘라내려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갈 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더 깊은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어둠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빛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통로가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혹은 50대에 삶이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원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중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를 향한 여정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것.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부를 향한 여정이어야 한다고 융은 말합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의미를 위해 살고 싶은지, 이 내부 여정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바로 중년의 위기입니다. 그 공허함이, 그 허전함이 이제 내면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차를 사거나 외도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직업을 바꾸거나. 하지만 이런 외부적 변화들은 일시적인 해소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위기를 중년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중년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어느 나이에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에 이내면 여정을 시작하면 훨씬 더 일찍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대에 시작해도, 40대에 시작해도, 60대에 시작해도 이 여정의 가치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융이 말하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의미 없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융은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의미를 찾은 삶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밤새 돌보는 부모의 고통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서 오히려 깊은 충만함이 됩니다. 꿈을 위해 힘든 수련을 하는 예술가의 고통은 그 예술에 대한 헌신이라는 의미 안에서 성장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고통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융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의미를 찾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융은 노년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삶의 후반부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끝나가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느 나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도 그 더 깊은 자신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진짜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해 볼 때 명확해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 좌절, 막막함, 이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 깊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빛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십시오. 그 그림자와 대화하십시오. 그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해야 할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짜 당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은 삶이 당신을 부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당신으로, 더 진짜인 당신으로, 더 온전한 당신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어둠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융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어둠을 통과한 후 당신이 만나게 될 자신은 지금의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절망하는 대신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그 가능성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빛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손전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당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칼 융이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정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똑같이 힘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이 영상을 찾아낸 누군가에게 당신의 좋아요가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철학이라는 단단한 언어로 당신 곁에 조용히 서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 니체의 통찰, 칼 융의 심리학,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단단함, 쇼펜하우어의 솔직함, 에픽테토스의 자유.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벨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에 보내주시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그 어둠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가 내일의 당신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해요.